자, 이번 시간에는 건강 음식도 이렇게 먹으면 무엇이 된다? 독이 된다. 건강 음식도 어떻게 먹으면 독이 된다? 이렇게 먹으면.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음식을, 산 음식을 죽은 음식으로 먹으면 병이 걸리는데요. 어떻게 하면 병이 걸리냐면, 조리하면 영양분이 어떻게 된다? 파괴가 된다. 첫째, 조리하면 어떻게 영양분이 파괴되는가? 단백질이 파괴가 됩니다. 변성됩니다. 쉽게 말하면 불에 익히면 단백질이 열이나 산이나 알칼리나 자외선에 의해서 분자 구조를 변형시키면 원래의 생물학적 특성을 파괴해서 비타민도 파괴되고 미네랄도 파괴되고 각종 효소도 엔자임도 다 파괴된 이러한 화학적인 음식을 먹기 때문에 단백질이 변성이 돼서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로 조리하는 행위는 음식의 단백질을 변성시키기 때문에 음식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것을 방해해서 특별히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단백질은 일단은 우리 몸에 들어올 때 단일 개별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야지만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고 사용될 수가 있는데 단백질이 변성되기 때문에 음식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해되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뭡니까? 탄수화물입니까? 단백질입니까? 네, 주로 단백질입니다. 머리카락 한 가닥을 공 모양으로 이렇게 똘똘똘 마른 다음에 쭉 다시 잡아당기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죠. 그런데 머리카락 한 가닥을 공 모양으로 동글동글동글동글 만 다음에 촛불 위에다가 잠시 동안만 이렇게 두면 머리카락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타면서 또르륵 말려버리면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죠.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손가락에 머리카락이 달라붙어 버리고 절대로 쭉 길게 원래 형태로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계란을 후라이팬에 깨트려 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 일단 단백질 분자가 서로 융합돼서 응고가 되면 우리 몸의 소화효소로도 쉽게 분해할 수 없어져서 소화효소들이 최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부분적인 분해를 하기 위해서 폴리펩티드 형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은 부분적으로 분해된 단백질 덩어리인 폴리펩티드가 이 단백질 덩어리인데 요걸 부분적으로 분해시켜서 신장을 통해서 제거해야 될 외부 침입자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어떻게 하면? 가열했더니 변성이 돼서 신장이 외부 침입자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신장의 세포벽은 이러한 물질들을 쉽게 운반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산성 폐기물이 몸에 축적이 되면서 신장 결석증이 생기고 결국 신부전증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각종 알러지 리액션, 알레르기나 아토피, 관절염, 오늘날 모든 질병의 원인을 일으키고 신드롬인 장, 누수, 증후군 그리고 각종 자가 면역 질환을 유도하는 범인이 바로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조리된 가열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리하면 영양분이 어떻게 파괴가 되는가? 탄수화물이 번영이 됩니다. 자, 휴게실에 가면 와, 감자 옛맛이 그리워. 감자를 기름에 튀겨가지고 그 위에 소금을 쫙쫙 뿌리고 설탕도 쫙쫙 뿌리고 와, 파슬리 가루도 쫙쫙 뿌리고 여러분들의 식욕을 자극하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산 음식을 죽은 음식으로 만드는 과정 때문에 탄수화물이 변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탄수화물을 덱스트린화해서 포도당으로의 분해를 촉진시켜줘야 하는데 복합 탄수화물인 감자나 고구마를 가열해주면요. 특별히 기름에 가열하시면 캐러멜화되어서 분자들이 끈적끈적한 당밀로 융합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감자 전분 이런 거 아시잖아요? 덱스트린과 녹말은 식물성 접착제의 원료로도 사용되죠. 결국에 탄수화물을 조리하면 녹말식품이 가진 에너지의 잠재력을 70%밖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미밥이나 구운 감자나 고구마도 비교적 건강식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살아있는 과일과 채소에 살아있는 자연 탄수화물보다는 자선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디컬 리미션의 켈리 터너 박사님께서 말기 터미널 환자들이 회복된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 식단에서 암세포의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주범인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재현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예요? 자연 탄수화물을 어떻게? 16서빙은 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글라스 그레이엄 박사님이나 많은 영양학자들이나 많은 암 전문가들이 채소 위주의 식단, 특별히 산 음식 위주의 식단으로 60%에서 80%를 자연 탄수화물을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건강식 하신다고 조리된 음식만 먹는 게 건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의 오해가 풀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조리된 복합 탄수화물은 높은 혈당 반응을 일으키죠. 감자 전분식품을 지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여사님도 계시는데, 녹말식품이 열에 가열이 되면 당 분자가 녹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혈당을 높여줍니다. 조리된 탄수화물, 특별히 식이섬유를 정제한 곡물, 특별히 밀가루나 쌀가루를 먹으면 혈당 수치가 쑥쑥쑥쑥 올라가죠. 당뇨병의 원인이 지방이었습니까? 과일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뭐예요? 지방이었죠. 자, 조리된 복합 탄수화물을 먹은 다음에 게다가 또 뷔페 식당에 가니까 말 그대로 뷔페 식당은 뭐 하는 식당이에요? 뷔페하게 만드는 식당입니다. 탄수화물을 실컷 드신 다음에 거기다 고기도 또 먹어야 되고, 디저트로 매실 음료까지 달달하게, 매실 음료까지 설탕이 잔뜩 들어있는 그것까지 먹으니까 여러분의 이 세포 내 환경이 어떻게 돼요? 발효가 되어서 방구가 뿡뿡뿡뿡 나오는데 정말 역겨운 방구 냄새가 나고, 알코올, 아세트산, 발효의 부산물들을 마구마구 발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어떤 여사님이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제가 집에서 이 화장실에 가면 변을 보면 아주 냄새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사람한테,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10분 있다 들어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늘마을에 와서 식사를 바꾸고 식단을 바꿨더니요, 화장실에 갔는데 냄새가 안 나요. 너무 신기해요. 냄새가 나는 변은 뭡니까 여러분? 냄새가 나는 변은 다 독소가 가득 찬 변이고, 냄새가 없는 변은 산 음식을 먹어서 건강한 배변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발효 음식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스가 차고, 알코올, 아세트산 같은 발효의 부산물에 의해서 젖산, 피부르산 같은 각종 독소들이 여러분 몸에 가득 차게 되는데, 특별히 이 알코올은 접촉하는 모든 세포를 죽이는 원형질의 독이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형태의 아세트산 역시 독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을 물로 희석하면 식초가 되고, 식초 역시 유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식초 대신에 뭘 드시면 돼요? 요리하실 때? 신맛을 하시고 싶으면 레몬이나 과일의 신맛을 활용하시면 좋겠죠.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요리의 화학작용에 의해서 고탄수화물 음식에서 뭐가 발생이 되더라? 감자를 튀기니까 강력한 발암물질인 아크릴라마이드가 생성이 되고, 이 치명적인 화학성분이 빵을 만들고 감자칩, 크래커, 감자튀김, 기타 건조된 녹말식품에 다량 함유가 되어 있는 것이 강력한 발암물질인 아크릴라마이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아시는 사실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계만 보지 마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자, 조리하면 영양분이 어떻게 파괴가 된다? 여러분이 암에 왜 노출이 됐다? 조리해서 음식을 먹어서 내 몸에 발암물질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종류의 비만증이나 각종 질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 지방을 가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해되세요? 예. 감자 볶아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물로 볶으세요? 기름으로 볶으세요? 물로 볶으세요. 에이, 솔직하게 자진 납세하세요. 네, 기름으로 볶으시잖아. 자, 그래서 물로 볶고 마지막에 저기 하시면 오일을 휙 뿌리시면 됩니다. 예, 채소수로. 자, 가열된 지방은 세포의 호흡을 방해해서 암과 심장병을 발생시키고, 지방을 가열해지면 지방이 썩는 것을 일명 영양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과산화지방. 지방이 썩어서, 간암의 가장 큰 원인이 지방이 썩어서 과산화지방이 된 게 세포 내에 축적이 되는 게 간암입니다. 아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콩이나 이런 레시틴 성분이 많은 성분을 드시면, 토마토나 이런 성분들이 간암 환자들의 이 지방을 녹여주죠. 자, 그런 것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과산화지방이 되면 빨리 부패되고 강력한 발암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고, 특별히 동물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식물성 지방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전화가 와요. 견과류, 생견과류 어디서 사요? 라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가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견과류가 여러분들 하루 견과하시면서 드시는데 죄다 다 뭐예요? 볶음 견과, 발암물질, 드글드글. 그래서 생견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견과류 아침에도 10개, 점심에도 10개, 저녁에도 10개 아닙니다. 견과류 지방 섭취 몇 프로?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님? 10%. 예. 지방 소화시키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저녁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온의 조리법으로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게다가 숯불구이까지. 와우. 지금 갑자기 탄성을 하시면서 졸다 말고 탄성하시는 분은 뭡니까? 갑자기 숯불구이에서 안색이 화색이 도시는 분은 뭐냐고요. 이 지방을 가열하면 아크로린이나 탄화수소, 니트로사민,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이런 발암물질이 드글드글한 음식을 드셔서 여러분들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자, 이제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암물질들 없는 식단을 꾸미셔야 됩니다. 불포화 식물성 지방이나 각종 기름을 가열하면, 특별히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패티, 클린턴 전 대통령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햄버거 왕. 그래서 심장에 스텐트를 몇 번이나 박으셨는지 모릅니다. 바이패스와 스텐트. 그때 에셀스틴 박사님이 바로 이 처방을 통해서, 이 로푸드와 이 건강식 생활 패턴을 통해서 이제 그 클린턴 대통령이 건강해지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햄버거 안에 있는 패티, 이런 거, 고기 막 이런 거 튀겨가지고 막 이런 넣은 햄버거 속에 있는 그런 속들. 이게 바로 CIS 결합이 트랜스 결합으로 만들고 트랜스 지방을 만들어서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악명 높은 벤조피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식을 만드는 이 비결을 배우셔야 되고요. 조리하면 영양분을 또 파괴시키는데 무엇을 파괴시킨다? 수분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좀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열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해지셔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오븐을 사용하시더라도 기름을 볶는 거를 사용하시지 않으려고 오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 요리 하시는 분들이. 대신 수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오븐을 쓰셔야 되냐면, 무슨 오븐? 스팀 오븐을 쓰시는 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스팀 오븐이나 증기 스팀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섭취하는 것 중에 가장 부피가 큰 것은 산소고, 그 다음이 수분인데요. 불을 가열해서 조리해지면 그 음식의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말린 음식, 건조 음식보다도 여러분들 수분을 뺏기지 않는 음식을 드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두를 드실 때도 생자두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자두가 빨리 상할 것 같을 때는 우리가 건조시켜서 쓰시는 것도 한 지혜겠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건조 음식보다는 영양소가 살아있는 산 음식 그대로 드시는 게 영양학적 가치가 높고 여러분들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수기가 있습니다. 자, 식수를 정하거나 구하려는 모든 노력은 가장 강력한 완벽한 정수기인 과일과 채소 속에 들어있는 정수기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은 어떤 물이다? 알카리수다? 뭐다? 히말라야 안반에서 나온 물이다?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물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일수록 우리 강 선생님처럼 식사를 거의 못하시고 말기에 식도까지 거의 막혀버린 분들이 뭘 드셔야 돼요? 수박 속에 있는 수분이 많은 과일로 자꾸 조금씩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게다가 가장 중요한 많은 콜린 캠벨 교수님이나 많은 영양학자들이 이 매직 블렌, 암 환자들을 살리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미세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 효소, 엔자임, 파괴되지 않는 식사로 먹는데, 이것을 일컬어 매직 블렌, 마법의 미사일이다. 암 환자에게 모든 세포를 저격할 수 있는 마법의 탄환, 매직 블렛이 바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살아있는 엔자임, 효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미네랄이나 비타민은 다 파괴시켜서 가열하시고 조리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흉수가 차신 분들, 복수가 차신 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음식을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특별히 음식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는 섭씨 50도, 48도, 로푸드는요, 그래서 48도 이하에서 가열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리 강습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가열하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 잘 흡수시킬 수 있는,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영양소는 특별히 소화효소는 섭씨 50도 정도에서 파괴되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파괴되기 때문에 가열 음식을 먹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꾸 목이 말라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이유는 뭐냐면 뭐 때문에 그래요? 음식을 가열하니까 영양소가 없어. 특별히 어떤 영양소?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양소가 충분하면 목이 안 말라요. 왜 자꾸 탈수 현상이 오냐면 영양소가 없는 가열 음식으로 조리를 했기 때문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목이 말라서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미네랄을 자꾸 먹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부족한 미세 영양소를 흡수하려고 물을 버컥버컥버컥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전 얌전하게 먹죠. 자,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와 같은 삼중 이 오케스트라가 잘 활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열을 가해서 자연 상태 음식을 변형시키면 대부분의 비타민, 미네랄, 효소와 같은 미세 영양소들이 손상되거나 활력을 잃어버려서 말 그대로 뭐만 남는다? 칼로리 덩어리인 무슨 음식? 시체 음식. 야, 말만 들어도 무섭죠? 시체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가열에도 좋은 애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리코펜 시나입니다. 예. 또 당근은 어떻게 해서 먹어요? 가열해서. 예. 지용성 비타민은. 자, 토마토의 리코펜 시나를 보면 토마토는 세계 10대 장수 식품의 하나일 정도로 울트라 슈퍼 푸드죠. 토마토에 있는 리코펜은 가열하면 가열할수록 리코펜 상승 효과가 높아져서 리코펜이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되도록 하는데 특별히 토마토에 있는 이 색깔, 이 색소인 붉은 색소는 색소를 일컬어 리코펜이라고 하는데 이 리코펜은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죠. 게다가 중요한 것은요. 제가 왜 보식할 때 자꾸 이 히포습을 자꾸 우리 모든 요리에 제가 히포습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토마토를 오래 가열한 거. 왜 자꾸 먹이냐면 특별히 고기에서 지방에서 나오는 이 지방과 가열하면 불이 만나면 뭐가 나온다고요? 강력한 벤조피린과 같은 발암물질이 나오는데 이 발암물질을 중화하는 중화제가 있습니다. 걔가 누구예요? 걔가 누구예요? 토마토 속에는 리코펜 성분입니다. 자, 그런데 리코펜 성분이 어떻게 이제 활성화되냐면 비타민C와 이 리코펜은 활성산소를 없애줘서 자, 암은 뭐 때문에 생겼는데? 세포가 산성화돼서 활성산소가 많아서 생겼는데 이 활성산소를 녹여주는 애가 누구더라? 토마토에 있는 리코펜 성분이더라. 게다가 칼로리로 낮아서 살을 빼는데도 좋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불면증, 만성피로, 변비에도 효과적인데 자, 이 리코펜이 어쩔 때 이게 좋냐면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가열을 했더니 비타민C는 2분 가열하니까 10%, 15분 가열했더니 15% 감소되고 30분 가열하니까 29%가 감소가 되는데 물론 토마토를 생토마토로 먹을 때는 비타민C의 이점은 있는데 가열을 했더니 어떤 이점이 있냐면 내 몸에 독소를 중화시키는 중화제로 활약을 해서 리코펜이 트랜스 변화되고 리코펜 시스 인체에 흡수가 가능한 리코펜으로 전환되는 게 몇 프로나 증가하냐면 무려 2분 가열했을 때 54%, 15분 가열했을 때 171%, 30분 가열했더니 몇 프로? 164%나 리코펜 트랜스로 증가하더라. 게다가 리코펜 시스, 우리 몸에서 흡수가 가능한 리코펜으로 전환이 되는 걸 2분 가열했을 때는 6%, 15분 가열했더니 17%, 30분 가열했더니 몇 프로가 늘더라? 35%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리코펜이 상승되니까 심장질환이 어떻게 예방이 되냐면 30분을 가열했을 때는 64%나 심장질환이 없어지더라. 이해되십니까? 결론적으로 대부분은 조리하지 않은 자연 탄수화물 그대로 영양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유익하지만 어떤 것들은 예외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토마토에 리코펜 신화가 있고요. 또 철분과 베타카로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또 단호박, 예, 녹황색 채소. 거기 이 단호박이나 당근과 같은 베타카로틴은 어떻게 해서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더라? 살짝 가열해서 드시는 것이 더 리코펜 상승 효과를 높여서 우리 몸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 음식이 우리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짧게 이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암보다 무서운 거 암이 시작되는 초기 증상이 뭐냐면 비만입니다. 비만. 제일 첫째는 변비예요. 세포 내에 독소가 배설되지 않고 계속 체내에 축적이 되면서 병이 오죠. 암 환자들의 공통점 보면 죄다 다 변비 증세를 앓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비만증. 유방암 환자분들, 우유, 계란, 예, 비만증. 바로 우리 몸에 쌓인 독소 때문에 병이 걸리는데 그 독소가 혈관을 파고 들어가거나 뇌에 침입하면 우리 몸에 지방과 수분을 가두어 놓게 됩니다. 독소가. 그래서 살이 찌고 질병에 걸리는 것도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살이 찐다는 것입니다. 부종으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데 독소가 빠져나가면 지방과 수분이 저절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음식으로 식단을 무엇하기만 하면? 바꾸기만 하면 몸에 쌓인 독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빠져나가고 비만과 질병에서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건강해지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병원을 가셔서 항암하셔야 되죠? 항암하고 방사선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바로 파스테르 이론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질병의 원인이 미생물에 있기 때문에 항암으로 지지고 또 방사선으로 지져야 이 독소가 없어지는 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여러분? 코우 박사는 아니야. 미생물이 원인이 아니야. 뭐가 원인이야? 미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세포 내에 산성화된 환경이 원인이기 때문에 세포 내의 환경을 산성화되지 않는 환경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 독소가 없는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스 거슨 박사의 처치법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해독과 영양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 음식은 우리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는가? 우리 몸에서 질병을 없애주고 건강하게 하는가? 첫째,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미네랄이나 비타민이나 비타민C 맨날 여러분들이 메가도스요법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드시지 마시고 영양분 100% 살아있는 거 드시라고요. 진짜 드시라고요. 영양분 100% 살아있는 그런 음식, 산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요리에 문외한이라도 채소를 조리한 물을 여러분들이 버리십니까? 심지어는 저희 하늘마을에서 아침마다 뭘 끓여요? 채소를 한솥 끓여놔요. 표고버섯, 다시마, 무, 양파, 대파, 뿌리 팔팔 끓여서 뭘 만들어놔요? 채소술을 만드는 것처럼 채소를 조리한 물을 버리면 뭐가 빠져나가요? 채소 속에는 영양소가 다 빠져나간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음식의 온도는 대략 40도 정도로 그 이상 음식을 가열하면 대부분의 영양소가 변형되거나 파괴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입에 좋은 음식, 다시 말해 열을 가해서 부드러워진 음식일수록 몸에는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푸드는 48도 이하의 불로 조리한 음식과 화학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은 자연 음식이 바로 무엇이다? 패스트푸드의 반대가 로푸드죠? 패스트푸드의 반대가 로푸드입니까? 로푸드는 뭐예요? 제가 로푸드 한다 그러니까 로푸드가 패스트푸드의 반대인 줄 아시고 천천히 만드는 음식인 줄 아시는데 로푸드가 뭐라고요 여러분?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효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열에 가하지 않은 48도 이하의 불로 조리한 음식과 화학적인 공정을 거치지 않은 음식, 자연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푸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질병에서 해방이 되고 건강해질 수 있는가? 바로 독소가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은 해독이 답인데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우리 몸에서 뭐가 없어지더라? 면역력을 뚝뚝 떨어뜨리는 독소가 제거가 되더라. 자,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산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 에너지를 써야 안 써요, 여러분? 하늘마을에 오니까요, 처음에는 잠을 못 주무셔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삼식을 하시고 소화기가 아주 기진맥진해질 때까지 과식을 하시고 간식을 하시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소화기가 노곤해서 아이고 주인님 나 피곤해 죽겠어요. 나 잘나요. 하고 자는데 하늘마을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안 쓰는 최소한의 소화 과정만을 거치고 저녁에 과일만 먹으니까 과일을 먹으면 몇 분 만에 소화가 되고 흡수가 돼요? 30분에서 1시간 안에 소화되고 흡수가 되니까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안 쓰니까 그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가요? 치료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밤에 세포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말똥말똥 잠이 안 와. 별 하나, 별둘, 별셋, 별넷, 별다섯, 순종이와 산책. 사실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포 내에 산소가 이제 더
많이 유입이 되고 이제 산소 전환이 사이클이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산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독소를 정화시켜서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쑥쑥쑥쑥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소화기를 살려야 위암도, 유방암도, 간암도, 췌장암도, 전립선암도 어디서부터 회복이 되어야 한다? 소화기부터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일과 채소를 살아있는 상태로 먹고 변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분 계세요? 자, 아직도 지금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계세요? 부끄러워서 손 못 드십니까? 호프만 박사는 하루에 건강한 배변의 조건 하루 2번에서 3번. 자,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죽은 음식을 먹으면 계속 여러분들이 조리한 음식을 먹게 되면 변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암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변비에서부터. 변비는 무슨 얘기냐면 폐기물이 우리 몸속에 가득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조리된 음식을 먹으면 폐기물이 운반 시간이 산 음식을 먹으면 폐기물 운반 시간이 24시간 이하로 단축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장에 폐기물이 남아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완전한 소화가 이루어지면 병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장에서 독소가 재활용되면서 발생하는 독혈증, 만병의 원인이 바로 장에서 독소가 어떻게 돼요? 장누수 증후군에 의해서 계속 사이클이 장간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그 독소가 계속 체내에 쌓이고 여러분들의 세포에 쌓이면서 여러분이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질병이 오기 때문에 그 만병의 원인이 되는 독혈증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드셔야 돼요? 죽은 음식 드셔야 돼요? 산 음식 드셔야 돼요? 산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 게다가 아무리 좋은 건강식을 가지고도 조리한 음식, 서구식 표준 식단자들은 폐기물을 운반하는 시간이 대략 며칠이 걸려요? 몇 시간? 산 음식을 먹으면 대개는 24시간 이하로 단축이 돼서 배변작용이 원활해지는데 죽은 음식을 먹었더니 폐기물 운반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 72시간이 걸리면 그 음식물은 그 폐기물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그 폐기물은? 어디 다락방에 들어가 있어요? 예, 여러분의 장에, 간에, 위에, 폐에 여러분 세포 속에 이 폐기물들이 그득그득 발효되고 부패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배변작용을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응아를 하시면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어우, 누구 변이야? 자연이 변일까? 누구 변이 이렇게 냄새가 고약할까? 죄송합니다. 자, 악취가 나는 가스와 배설물의 원인은 바로 결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현기성 박테리아에서 의해서 생기는 부패 때문에 여러분들의 변 냄새가 지독한 썩는 냄새가 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결합 먹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변에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죠. 우리 사무장님도 화장실에 가시면 변기통 붙잡고 통사정 하실 때 산 음식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패된 단백질이 폴립이나 대장염을 비롯한 각종 대장 질환을 발생시켜서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생기는 원인도 산 음식 때문이다, 죽은 음식 때문이다. 죽은 음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산 음식을 먹으면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일과 채소 위주의 샐러드식을 먼저 한 60~70% 먹었더니 첫째는 살이 빠져. 와, 하늘말에 미스 코리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시는지 몰라. 그죠? 게다가 알러지 비염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찌륵찌륵하는 비염이 없어지네. 게다가 흉수가 차서 호흡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졌는데 과일식을 했더니 와, 호흡이 편안해지네. 적게 자도 피곤하지 않고 일찍 일어나게 되고 피부가 맑아지고 에너지가, 저 과일만 먹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얌전하죠? 얌전하죠. 여러분들보다 조금 먹었는데 얌전하죠. 에너지가 넘치죠. 예, 에너지가 뽀빠이 아저씨가 됐죠. 깜빡깜빡 기억력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 핸드폰이 냉장고에 넣어놓고 핸드폰은 어디 갔지? 자, 그런데 이런 기억력도 현저하게 개선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죽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 식단에서 산 음식으로 개선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렇게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죽은 음식과 산 음식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산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암 환자가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암은 뭐 때문에 생겨요? 세포에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소요법을 하시기도 하고 병원에 가셔서 오존요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말기에 위험해지시는 분들이 병원 가서 산소 공급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유, 원장님 오늘 혼자 떠든 애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암 환자들이 여러분들이 산소요법, 가장 강력한 산소요법은 산 음식을 먹어서 여러분 세포 속에 있는 독소를 빨리 제거하고 산 음식을 먹어서 여러분 세포 속에 산소를 공급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깨끗해진 혈액과 활기 넘치는 적혈구가 실제 모든 세포마다 신선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니까, 다시 말하면 강물에 쓰레기를 치우니까 강물이 어떻게 돼요? 흐르지 않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비만이 해결이 되고요. 살아있는 음식으로 식단을 하니까 비만이 해결이 되는데, 대신 과일과 채소는 무게에 비해서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제가 점심에 제가 야채 먹는 거 보셨죠? 얼만큼 먹던가요? 얌전하게 먹죠? 자, 여기 보니까 칼로리가 적은 음식이라 대신 과일과 채소는 풍부하게 드시라는 겁니다. 60% 이상. 저탄고지와 화식의 문제점을 여러분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탄수화물 적게? 지방 많이? 더글라스 그레이엄 박사님은 어떻게 먹는 게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다? 가짜 탄수화물 많이? 그러면요, 진짜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이요? 가짜 탄수화물? 그러면 뭘까요?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는 80%, 단백질 몇 프로? 10%. 그 다음에요? 지방 10%. 그래서 저탄고지나 화식으로 채식을 하던 분들도 진짜 채식을 하고 살아있는 음식으로 식단을 바꾸니까 감기가 사라지고, 독감이 사라지고, 여드름이 사라지고, 만성 당뇨병이 사라지고, 칸디다증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암병에서 서서히 독소가 사라지면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 바이탈 사인이 안녕 하려면 여러분의 멘탈 사인이 안녕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살아있는 음식으로 여러분들의 이 멘탈 사인이 안녕 하이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는 그러한 식단의 개혁이 있었더니 이상과 몽조, 다시 말하면 예언을 깨달아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세상 박사와 술객보다 몇 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졌더라?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 다니엘처럼 건강한 식단의 개혁으로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우리가 왜 산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읽은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니, 이 말씀은 새벽에 읽은 말씀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도 가끔 실망하시고 실족하실 때가 있죠. 저도 가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엘리야도, 그렇게 믿음의 거장이던 엘리야도 낙심해서 어디 갔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낙심했을 때 하늘마을 로뎀나무 아래로 오셨잖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제 책상 위에 붙여두고 늘 제가 낙심이 올 때마다 뭉게뭉게 구름이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든지 그것은 no problem,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아유, 내가 지금 위안 말기인데 무슨 일을 해? 내가 뭐 우리 애들 밥이나 해줄 수 있겠어? 내가 남편에게 뭘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점은 연습을 통해서 무엇 된다? 개발되고 성숙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좀 하나도 안 떠는 것 같죠?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강의하기 전에 기도를 수없이 합니다. 얼마나 무릎을 꿇고 이 시간에 내가 영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생명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수없이 기도하고요. 수없이 골방에서 씨름하고. 그래서 하기 전까지 제가 화장실 들락날락 하는 거 보셨어요? 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옵니다.
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점도 단점도 연습을 통해서 개발이 되고 성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요, 이 억제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혼 속에 불타는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우리는 무엇할 수 없다? 게으를 수도 없고 낙심할 수도 없고 좌절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민 씨, 좌절하지 마세요. 여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왜? 영혼 속에 내 속에서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에서 자부정의 노력을 통해 행복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 그런 사실에 대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할 것이다. 그것은 너무 순결하고 너무 심오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도 여러분만큼 연약한데요. 연약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서 하나님께 그 능력을 달라고 매일 하나님 붙잡고 씨름했더니 그게 뭔지를 알겠어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강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넣게 해달라고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기야 일어나라 하고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해본 사람들은 그게 무슨 기쁨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낙심의 로뎀나무 아래서 낙심하고 있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일어났습니다. 무릎 꿇고 있다가 털털 털고 소영아 일어나자.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저를 일으켰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인생의 덧없는 날에도 나를 위해 특별한 일이 마련되어 있네. 그것은 가장 비천한 일일 수도 있고 가장 높은 능력이 나타날 그런 일일 수도 있지. 그러나 영민아, 너 말고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인자야, 너 말고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재영아, 너 말고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주여,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눈 파르라고요? 자연주의하다가 낙심하시면 한눈 파셔야 되죠? 양다리 걸치셔야 되죠? 한눈 팔지 말고 구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위해서 일하게, 매 순간 위에서 비치는 빛을 받으며 행동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노력하며 자아에 대한 단 하나의 낙심되는 생각도 내 생애에 밝은 빛을 흐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의 일에 종사하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고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우리의 비천한 생의 의미를 고상하고 거룩한 것이 되게 할 수 있고 가장 하찮은 소명일지라도 원칙에 따라 일하는 것은 그것에 위험을 더해줍니다. 이 말씀 제가 너무 좋아서 또 제가 책상 위에 붙여놨네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인식.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목사님들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작은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전 낙심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고 일어났던 것처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소영이는 하고 이 망가진 무릎을 꿇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인식은 우리의 매일의 의무에 더 높은 품격을 더해줄 것이다. 항상 기뻐하고 인내하고 관대하고 부드러울 것이다. 만일 그대가 원칙에 굳건하고 두려움 없이 의무를 수행하며 일상 업무에서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일에 열심이면서도 겸손하고 겸허하고 유순하고 부드럽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야, 여기 또 우리 강 선생님 옛날 같았으면 위스키 한 잔 따라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을 당하되 무엇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야, 너무 멋지죠? 여러분들처럼 지금 질병으로 비록 고난을 당하되 여러분들 병들게 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무엇할 수 있다면?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아름다운 삶 편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살아있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읽혀지는 삶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